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새벽 갑작스레 초인종이 울려댔어요. 남편과 저 둘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에 처음에는 초인종 소리를 잘 못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새벽 3시가 훌쩍 넘은 시간에 초인종이 울릴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문득 잠결에 소리를 들은 것 같긴 했지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초인종 소리는 계속해서 울려댔고 결국 제가 눈을 뜬 채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자기야, 일어나봐. 왜 그러는데? 나 피곤하단 말이야. 자기야, 지금 누가 초인종을 누르고 있는데 자기는 안 들려? 그 순간 다시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댔어요. 아니, 이 새벽에 누구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거봐,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나 너무 무서워. 새벽에 누가 초인종을 누르겠어. 기다리고 있어봐. 내가 나가볼게. 자기야, 절대 문 열지 말고 밖에 누가 있나 인터폰으로 확인부터 해봐. 혹시 모르는 사람이 서 있으면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돼. 알았어. 남편이 잔뜩 양미간을 찌푸린 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잔뜩 긴장한 채 현관을 노려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다음 순간 남편의 외마디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미친 인간을 봤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는 사람이야? 진짜 미치겠네. 민지가 왔는데? 뭐? 지금 이 시간에 아가씨가? 너무나 놀란 나머지 제 입에서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남편이 다시 양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문을 열었는데요. 오빠 동생 왔죠? 왜 이렇게 문을 늦게 여는 거야? 신우이가 비틀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야,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너 지금 몇인 줄이나 알아? 진짜 뭐 이런 개망나니가 다 있어. 오빠, 미안. 보다시피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집에 들어가면 아빠한테 뒤질 것 같단 말이야. 아빠가 한 번만 더 술 취해서 들어오면 내 머리로 확 밀어버린다고 했거든. 잘하는 짓이다. 너 요즘도 술 처먹고 다니는 거야? 도대체 넌 언제 정신 차리려고 그러냐? 너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대로 된 일 한번 해본 적 있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알았어. 내일부터는 진짜 열심히 살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봐줘라. 오빠가 아침에 아빠한테 전화해서 나 여기서 놀다가 잠들었다고 한마디만 해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신우이가 비틀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오다가는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요. 언니, 우리 언니도 있었네. 언니, 난 어디서 자면 돼요? 작은 방?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신우이가 왔는데 이불 깔아야죠. 아, 네. 잠시만 소파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새벽이니까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밑에 집 애기 깨면 안 되거든요. 에이, 뭘 밑에 집 애기까지 걱정하고 그래요. 신우이가 큰 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남편이 신우이의 등짝을 날려버렸어요. 너 입 다물고 조용히 해. 그리고 네 새언니가 왜 네 이부자리를 준비해? 네가 안방 장롱에서 직접 꺼내서 깔아. 진짜 너만 보면 내가 복장이 터진다. 복장이 터져. 아니야, 자기야, 내가 할게. 괜찮아. 남편이 금방이라도 신우이에게 달려들 기세였기에 제가 급히 남편을 말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작은 방에 이부자리를 준비해줬고 신우이가 그 자리에 그냥 쓰러지듯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남편이 제게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자기야, 진짜 미안해. 저런 게 내 동생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네. 괜찮아. 자기 피곤할 텐데 얼른 자. 내일 출근해야지. 진짜 미안해. 근데 내가 아버지한테 전화하면 안 믿을 텐데. 저 화상을 어떻게 하면 좋냐? 저 인간 때문에 괜히 엄마만 욕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아버지한테 그냥 사실대로 말하자니 집안이 난리 날 것 같고. 그럼 아침에 내가 아버님께 전화드릴까? 당신이? 응. 아버님이 내 말은 잘 믿어주시잖아. 내가 아가씨 데리고 와서 밥 한 끼 차려줬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정말 그래줄 수 있어? 당연하지. 자기는 걱정하지 말고 얼른 자. 남편이 제게 몇 번이나 고맙다고 말을 하고는 잠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우이는 시댁의 골칫거리나 매 한 가지였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후 제대로 된 일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겨우겨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더라도 일주일도 못 버티고 쫓겨나듯 나왔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시누이는 술을 참 좋아했는데요. 결혼 전 시누이와 술을 마시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술을 물 마시듯 마셨거든요. 그렇듯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곤 이런저런 사고를 참 많이도 치고 다녔다고 하네요. 그 바람에 시아버님께서 시누이에게 폭풍 잔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옆에서 듣고 있으면 시아버님께서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시아버님의 심정이 이해가 될 정도였어요. 시누이는 진짜 사람을 환장하게 하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아버님은 며느리인 저는 정말 예뻐하셨어요. 제 말은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주실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시누이는 그런 제가 밉지 않았나 싶네요. 시어머님 또한 저를 믿고 의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날도 시누이가 술이 떡이 된 채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에 우리 집으로 왔던 거였습니다. 속으로는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뭐라 말을 할 수도 없을 지경이었지만 남편이 워낙 화를 내며 제게 미안해했기에 저까지 화를 낼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되었고 남편이 회사에 출근을 하기 위해 현관문을 나서면서 미안한 듯 제게 말했어요. 진짜 미안해. 민지 저거 일어나자마자 집으로 돌려보내. 알았지? 알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얼른 가. 내가 알아서 할게. 제 말에 남편이 시누이가 잠들어 있던 작은 방을 노려보다가는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제가 현관문을 닫고 시아버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님, 식사하셨어요? 저기 다름이 아니라 어제 아가씨 여기서 잤거든요. 아니에요. 아가씨가 온 게 아니라 제가 집에 혼자 있기 심심해서 같이 밥 먹자고 불렀어요. 집에서 영화도 보고 그러다가 술을 한 잔씩 마셨는데 아가씨가 그만 잠들어 버렸어요. 진짜예요. 일어나면 바로 가라고 말할게요. 제가 진땀까지 흘리며 둘러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시누이는 코까지 골며 자고 있었고요. 시누이는 오후 2시가 넘도록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을 통해 누구인지 확인을 해봤는데 친구 수정이었어요. 수정아, 네가 웬일이야? 제가 놀라서 문을 열어줬는데요. 집 안으로 들어서던 수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수정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내가 지금 갈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왔어. 갑자기 찾아와서 정말 미안해. 무슨 일인데 그래? 아름이는 어디 있는 거야? 아름이는 시어머니가 보고 있어. 라는 말을 하고는 수정이가 저를 끌어안고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정이는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둘이 살았었는데 몇 년 전 할머니까지 돌아가셔서 친정 가족이 아무도 없습니다. 수정이와 저는 중학교 때부터 둘도 없는 친구였고요. 우리 집은 그런 수정이에게 친정이나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수정이가 결혼을 할 때 우리 엄마가 혼수부터 이것저것 다 챙겨주실 정도였거든요. 그랬던 수정이가 저를 끌어안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인지 말을 해야 할 거 아냐? 저기 그게 말이야. 우리 남편 바람났어. 상간녀가 찾아와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더니 나보고 이혼해달래. 나 이제 어떡해? 뭐? 바람? 이런 미친 인간들을 봤나? 아무튼 난 처음부터 네 남편이 마음에 안 들었어.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는데요. 수정이가 결혼한다고 남편을 데리고 왔을 때 우리 부모님과 저는 인상부터 모든 것이 영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제가 그런 수정이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정아, 너 정신 바짝 차려. 네가 지금 이렇게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근데 나 직장도 없고 아름이도 혼자 키워야 하는데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건 차츰 생각해보고 지금은 우선 정신줄부터 붙잡자. 그 인간들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 이따 저녁에 우리 엄마 아빠 보러 친정에 다녀오자. 아빠한테 부탁해서 네 일자리 하나 마련해달라고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걱정 마. 아빠 사업 잘 되는데 너 하나 채용 못 해주시겠어? 맨날 죄송해서 그렇지. 거기다 지금 이혼까지 하게 생겼는데 면목 없어서 두 분 얼굴 어떻게 봐? 괜찮아. 네 잘못도 아니잖아. 넌 아름이만 생각해. 맘 단단히 먹고. 너 밥은 먹었어? 얼른 앉아 밥부터 먹자. 라며 제가 수정이를 위로하고 있었는데요.
순간 작은 방 문이 열리면서 신우이가 부시시한 얼굴로 나왔어요. 언니, 친구 왔나 보네요. 아가씨 일어났어요? 잘 됐네요. 아가씨도 같이 식사하면 되겠네요. 제가 음식을 차렸고 셋이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일로 인해 나중에 그 사단이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마도 그날 수정이와 제 대화를 신우이가 방에서 다 들었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수정이는 우리 아버지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우리 부모님이 알아봐준 변호사를 통해서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수정이 남편의 귓방망이를 날리려고 했지만 엄마와 제가 뜯어말리기도 했고요. 수정이 남편은 아주 뻔뻔하게 그지없었는데요. 그래봤자 부모도 아닌 주제에 꼴값을 떨어대고 있어. 수정이는 내 딸이나 매 한 가지야. 너 앞으로 우리 수정이 앞에 다시 나타나기만 해봐. 내가 너 가만 안 둘 테니까. 쥐뿔도 없는 고와 저도 지긋지긋합니다. 천하의 나쁜 놈의 자식 같으니라고. 아빠가 수정이 남편을 향해 소리쳤어요. 그렇게 수정이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나마 천만다행이었던 것이 여자에 미쳐 눈이 돌아간 수정이 남편이 아이의 양육권 친권까지 다 포기해줬거든요. 다행히 아빠가 알아봐준 변호사가 재산 분할까지 잘 처리해줘서 그래도 빈손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 뒤 수정이는 아빠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결혼 전 수정이 경력까지 인정해주셨기에 월급도 나름 괜찮은 편이었어요. 딸과 둘이 살기에 부족함은 없었으니까요. 다만 가끔 수정이 딸이 아프게 되면 제가 봐주기도 했는데요. 수정이가 참 대단했던 것이 혹시나 우리 아빠에게 폐라도 끼치지는 않을까 싶어 다른 직원들보다 더욱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아주 든든하다고 칭찬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 전혀 예기치 못한 문제가 일어났는데요. 어느 날 우리가 시댁에 갔는데 신우이가 저를 보자마자 호들갑스럽게 물었어요. 언니, 그때 남편 바람나서 이혼했다던 언니 친구 말이에요. 그 친구는 언니네 아빠 회사에서 일 잘하고 있어요? 언니네 아빠 회사가 뭐야? 사돈 어르신이라고 해야지. 어떻게 된 게 넌 하는 행동이 다 그 모양이냐? 엄마, 나도 알거든. 사돈 어르신. 근데 헛나온 거지. 앞으로 언니한테 깍듯이 말해. 얼렁뚱땅 말하지 말고. 알았어. 걱정하지 마. 암튼 언니 친구는 회사 잘 다니고 있어요? 언니네 아빠, 아니지, 사돈 어르신이 월급은 많이 주고 있어요? 얼마 받고 있어요? 네? 저도 그런 건 잘 몰라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그런 걸 막 함부로 말해주진 않죠. 에이, 그래도 대략 얼마 정도인지는 알 거 아니에요. 제 친구가 결혼 전에 비슷한 업무를 했다 보니 아마도 경력직으로 들어가서 월급은 적지는 않을걸요? 그래서 얼만데요? 글쎄요, 한 250만 원 정도 받지 않을까요? 친구 말로는 전에 친구가 다니던 회사 월급이랑 비슷하게 맞춰주셨다고 했거든요. 250만 원이요? 우와, 되게 많이 받는다. 거기 토요일, 일요일 다 쉬는 거잖아요. 근데 아줌마한테 뭐 한다고 그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전에 회사 경력 인정해 주신 거예요. 거기다 친구가 일을 워낙 잘해서 우리 아빠가 한 반년 정도 지나면 월급 더 올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전에 두 사람이 할 일을 친구 혼자서 다 해낸다고요. 월급을 더 올려준다고요? 언니 친구 회사 들어간 지 몇 달 안 됐잖아요. 이건 완전 언니 백으로 그런 거네. 언니 백 아니었음 그런 아줌마한테 누가 그렇게 돈을 많이 주겠어요? 난 편의점 가서 종일 아르바이트 해봐야 월급도 쥐꾸리만큼밖에 안 주던데. 너 그만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괜히 아빠한테 한 소리 듣지 말고. 네 새언니가 계속 말했잖아. 새언니 친구가 일을 잘한다고. 일도 못하는데 돈을 그렇게 주시겠냐? 넌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말해. 시어머니께서 신우이를 나무랐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신우이가 다시 물었어요. 언니, 그래서 말인데 나도 언니가 백 좀 써주면 안 돼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니까 나도 사돈 어르신 회사에 취직 좀 시켜달라는 말이에요. 나도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월급도 한 200만 원 정도만 주면 되는데. 네? 우리 아빠 회사예요? 아가씨, 죄송한데 아무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사돈 시간이잖아요.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언니, 진짜 말 서운하게 하네요. 그럼 언니 말은 신우인 나보다 언니 친구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인 거네요? 아가씨,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내가 들어보니 언니가 그 친구 딸도 봐주고 그런다면서요? 그건 친구가 진짜 급할 때만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이 많지도 않고요. 아무튼 저 무지 서운하네요. 결국엔 시댁 식구들보다 그 친구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인 거잖아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 친구는 그런 쪽으로 일도 오래 했던 친구라 경력직으로 들어간 거라니까요. 거기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다시피 해서 그냥 가족이나 마찬가지고요. 저야말로 진짜 언니 가족이잖아요. 그니까 말 좀 잘해주세요. 제발요. 신우이가 막무가내로 졸라대기 시작했는데요.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님이 펄쩍 뛰며 소리치셨어요. 얘 사돈한테 입도 뻥끗하지 마라. 저 화상이 거기 가서 뭔 짓을 할 줄 알고 취직을 시켜줘. 넌 그냥 못 들은 걸로 하렴. 엄마까지 이럴 거야? 그럼 앞으로도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란 말이야? 그거야 네가 그리 살았으니 그건 네 업보고 우리가 공부하라고 학원도 보내주고 그 난리를 쳤는데 네가 안 한 거 아냐? 그것뿐인 줄 알아? 공부하기 싫다고 미술로 대학 간다고 해서 미술학원에 갖다 부은 돈만 해도 얼만데 그렇게 먹고 놀았으니 그게 네 잘못이지 어떻게 우리 잘못이야? 시어머님이 신우이를 있는 대로 노려보셨어요. 엄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열심히 살아보겠다 그 말인 거잖아. 아서라, 너 꿈도 꾸지 마. 이게 아주 그냥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을 했어. 너 새언니한테 한 번만 더 그런 말 꺼내면 내가 아버지한테 다 말할 테니 그런 줄 알아. 알았어. 알았다고. 신우이가 입을 삐죽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이 그렇게 마무리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는데요. 우리 신우이가 시어머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해서는 우리 아빠에게 직접 전화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신우이가 우리 아빠를 찾아갔다는데요. 일자리만 주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겠다며 부탁을 했다고 하네요. 거기다 아빠를 찾아간 곳에 대해 비밀로 해달라며 아빠에게 신신당부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빠 또한 고민을 많이 하긴 하셨던 모양인데 사돈인 신우이가 너무나 간절하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며 차마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신우이가 딱히 컴퓨터도 잘 못했기에 아빠가 사무보조 역할로 신우이를 채용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문서 정리나 복사, 그리고 사무실 주변 정리, 뭐 그런 일들을 하는 조건으로 말이죠. 그 일을 하고 한 달에 2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는데요. 제가 들어보니 새언니 친구는 돈을 많이 주신다면서요? 근데 저는 경력도 없고 하니까 그냥 200만 원만 주세요. 라는 말을 했다니까요. 우리 모두 이 사실을 한참 후에 알게 되었답니다. 신우이의 아빠가 우리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뒤 신우이는 작은 회사에 사무보조로 취업을 했다며 의시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수정이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데요. 아빠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요. 역시나 한 달도 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는데요. 신우이가 여기저기 그렇게 갑질을 하고 다닌 모양이었어요. 가령 이런 것들이었다는데요. 저기 민지씨, 이거 복사 좀 해줄래요? 사무실 직원들이 신우이에게 이것저것 일을 시키기라도 하면 신우이가 잔뜩 인상을 쓴 채 직원들을 노려봤다고 하네요. 김 대리님, 혹시 제가 누군지 모르세요? 네? 사무보조 김민지 씨 아닙니까? 아니,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뭘 말하는 거죠? 이제 보니 김 대리님 참 답답하네요. 그러니 만년 대리나고 있겠죠. 그러니까 내 말은 여기 사장님이랑 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냐고요. 예? 사장님하고 관계라뇨? 아, 사돈이라고 저번에 얘기하신 거요? 네, 맞아요. 여기 사장님이 우리 새언니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새언니 신우이고요. 근데 사장님 사돈인 저한테 이런 심부름을 시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건 사적인 부분이고 여긴 회사니까 공적인 부분 아닙니까? 김민지 씨는 우리 회사에 엄연히 사무보조로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복사일도 해야 하고요. 김 대리님 진짜 눈치가 없네요. 내 말 한마디면 김 대리님 잘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그런 건 저기 저 사람한테 시키면 되겠네요. 저기 저 사람은 가족도 아닌데 남편이 바람펴서 이혼당하는 바람에 우리 새언니가 여기 취직시켜준 거거든요. 내가 듣기로는 이혼하고 애 혼자 키워야 하니
불쌍해서 돈도 많이 준다고 하던데 이런 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꼴랑 200만 원밖에 안 받잖아요? 신우이가 제 친구 수정이를 보며 턱짓을 했다고 하네요. 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수정 씨는 경력직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실력도 좋고요. 김 대리님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신우이를 노려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우이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신우이는 그런 식으로 회사에서 손도 까딱하지 않은 채 우리 아빠의 사돈이라는 권력 아닌 권력을 이용해서 직원들에게 갑질을 해왔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직원들과 회식을 하는데 신우이가 술에 잔뜩 취해서 큰 소리로 말을 하더랍니다. 다들 나한테 잘 보이란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해? 내가 여기 사장 사돈이다 그 말이야. 근데 아직도 사퇴 파악 못하고 나한테 이런저런 심부름시키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야.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주의 좀 해줘요. 라는 말까지 했다고 하니까요. 그 말에 직원들의 표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다고 하네요. 거기다 신우이는 근태도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술만 마시면 다음날 12시가 다 돼서 출근을 했다는데요. 출근하자마자 해장을 한다며 밥을 먹으러 나갔다고 하네요. 그러한 일이 몇 달간 반복됐던 모양이었어요. 어느 날 수정이가 찾아와서는 이런저런 말을 하며 제 눈치를 봤어요. 며칠 전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더라. 뭐? 갑자기 전화는 왜 했대? 그 미친 인간 상간녀랑 헤어졌다고 나보고 다시 잘해보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 아마도 내가 지금 돈도 벌고 그러고 있다고 하니까 아쉬워진 모양이야. 그 인간도 나한테 계속 전화해대고 난리도 아니야. 그렇게 죽고 못 살더니 몇 달 못 살고 헤어진 모양이더라고. 지금 아주 폐인처럼 산다고 하더라. 그 상간녀한테 돈까지 뜯긴 모양인데 천벌 받은 거지 뭐.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긴 뭘 뭐라고 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끊었지. 그리고 그 인간 전화번호랑 시어머니 전화번호 차단해버렸어. 수정이가 다시 한번 제 눈치를 보더니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그건 그렇고 내가 진짜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니네 신우이 말이야. 우리 신우이? 우리 신우이가 왜? 너 혹시 니네 신우이 우리 회사 다니는 거 모르지? 뭐? 우리 신우이가 우리 아빠 회사를 다니고 있다 그 말이야? 그렇다니까. 근데 니네 신우이가 직원들한테 갑질 정도가 아니라 완전 우리 회사 사장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같아. 지금 사무실 분위기가 아주 최악이야. 다들 사장님 눈치 보여서 말도 못하고 있거든.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말하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놀란 제가 수정이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수정이가 흥분까지 한 채 빠짐없이 다 말해줬습니다. 그동안 수정이한테도 참 못된 짓을 많이 했더라고요. 너무나 기가 막혔던 수정이와 직원들이 그동안 신우이가 직원들에게 했던 모든 망언들을 녹음까지 해놨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신우이의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빠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입사를 한 것인지 캐물었거든요. 하지만 아빠조차도 신우이가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요. 근태가 좀 안 좋다고만 알고 계셨거든요. 결국 제가 시댁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해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시부모님께서 경악을 금치 못하셨는데요.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사실 다 맞는 얘기잖아. 아니 내가 사장님이랑 사돈관계인데 나한테 복사 따위를 해오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뭐가 어쩌고 어째? 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너 당장 짐 싸서 나가. 내가 갈 데가 어디가 있다고 나가.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당장 나가. 시아버님께서 집안인 떠내려가라 소리치셨는데요. 가만히 앉아 계시던 시어머님께서 신우이 방으로 뛰어들어가시더니 신우이 옷들을 가방에 마구마구 구겨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신우이에게 그 가방을 냅다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사돈 회사에 가서 그 난리를 쳐놔. 네가 제정신이야? 그 회사는 사돈 양반이 고생하면서 일군 회사야. 근데 그런 미친 짓을 해? 너 이제부터 우리 자식 아니니까 다시는 집에 들어오지 마. 이 정도면 우리도 너한테 할 만큼 한 거야. 새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다 새언니 때문이잖아요. 신우이가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댔는데요. 순식간에 시어머님이 신우이의 깃방망이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동안 그런 시어머님의 모습은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시아버님조차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셨거든요. 내가 널 잘못 키운 거야. 앞으로는 딸 자식 없는 셈 치고 살 테니까 다시는 들어오지 마. 시어머니께서 신우이를 억지로 잡아 끌어서 밖으로 밀어버리곤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리곤 시어머니께서 우리 부부에게 무서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니들 쟤 받아주면 가만 안 둘 테니 그런 줄 알아. 절대 받아주지도 말고 돈도 주지 마. 집에 쫓아와도 절대 문 열어주지 마. 그렇게 신우이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뒤 시부모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만나서 몇 번이나 허리 숙여 사과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거기다 간식거리까지 잔뜩 사서 아빠 회사에 찾아오셨다는데요. 신우이가 무리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직원들에게 허리 숙여 다시 사과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참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암튼 그 이후 신우이는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며 찜질방을 전전하며 살고 있다는데요. 몇 번이나 시부모님을 찾아갔지만 시부모님께서 문도 열어주지 않았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연락을 해왔지만 그냥 모른 척 했어요. 제가 한두 번 남편 몰래 돈을 보내줬는데요. 오히려 그게 화근이 돼서 저까지 집에서 쫓겨날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우이가 제가 준 돈으로 또 술을 퍼마신 모양인데요. 술 마시고 옆 테이블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서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거든요. 결국 시부모님께 연락이 왔고 제가 돈을 줬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얼마나 혼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 저는 신우이의 번호를 아예 차단해버렸어요. 참 이상했던 것이 우리 남편과 시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신우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앞으로는 부디 우리 신우이가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과연 정신 차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